6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제2차 전도여행 때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죠. 아시아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고요. 또 아시아 위쪽 그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럼 과연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때 환상 가운데 그 마게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이죠. 그분들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죠. 이것이 이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은 이제 모임이 활성화되고 좋아지는 모습은 선교의 사역들이 크게 일어날 때였었어요. 지금은 점점 선교 사역이 또 그만큼 줄어들고 있고 우리의 어떤 교회 영성과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8일 정도 몽골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시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거의 가서부터 올 때까지 뛰어다닌 기억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움직이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서 또 나름 조금 시간을 내서 교회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자꾸 놓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몽골이라는 지역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를 저희가 가든지 이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몽골도 몽골이란 나라를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됐었을 때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 가고 그런 어떤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수도는 울란바토르고요. 이곳에 약 130만 명이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면적을 보시면 면적이 156만 킬로미터죠. 제곱킬로미터죠. 한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몇 배예요? 15배, 16배 정도 되는 큰 땅인 거죠.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19위예요. 우리나라가 109위입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동서 길이가 2393km 정도 되고요. 남북이 1259.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서 신기하게 몽골에 가선 기침을 한 번도 안 했는데 7시간을 교제를 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또 시작이네요. 위쪽으로는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중국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의 가운데 껴 있는 곳이죠. 서울하고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77km 정도입니다. 그럼 동서 길이가 저희가 서울과 부산까지 간 거리의 5배 정도 되는 거죠.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 349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서울 인구가 한 300만 되지 않나요? 예. 천만이 넘나요, 서울이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무시해요. 그 얼마나 적은지를 알죠. 인구 밀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요. 울란바토르라는 곳에 몇 명이 있어요?
130만 명이 있어. 3분의 1이 울란바토르라는 수도에 다 밀집이 되어져 있어서 이 울란바토르에 들어가면 모든 길이 다 막혀요. 도로는 작고 그래 차들은 점점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차가 빨리 가는 차가 이기는 차예요. 기다렸다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무조건 빨리 머리 집어넣고 가고 뭐 이래야 되는 운전이 무슨 선교사가 운전을 이렇게 하나 싶을 정도의 운전이 상당히 험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해발이 1585m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지대에 위치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울 같은 경우가 해발 3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악산의 중천봉이 1665km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몽골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하고 똑같냐면 우리나라 설악산 중천봉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고압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하고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기는 조금 특이하죠. 그리려고는 못 그릴 것 같은 국기의 모양을 이렇게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가 보면 가운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점선? 그래서 위쪽으로는 러시아와 맞닿아 있고 밑으로는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 이게 지금 그 몽골의 그 국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가운데쯤 조금 위에 보면 울란바토르라고 있죠. 저희가 수도예요. 가운데쯤 위쪽, 북쪽 위쪽으로 그 정가운데에 울란바토르가 있어서 여기가 이제 중심지고요. 거의 저기가 딱 밀집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도시가 조금씩 형성되어 있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움직이면 1시간 이건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리인 거고요. 그리고 울란바토르 안에서 움직여도 차들이 막히니까 뭐 어디 조금 움직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소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간다 그랬더니 한 5시간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국토의 5분의 4가 초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에 가축을 키우는 유목 생활이 오랫동안 진행돼 와 있었고요. 그냥 말이나 소나 자연스럽게 방목으로 이렇게 키워요.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 온도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겨울에도 가축을 따로 이렇게 모아놓거나 그러질 않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질 때 영하 40도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놓지 않아 막사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위에 그냥 뭔가 막여져 있는 그러나 밑에는 다 뚫려 있는 울타리만 되어 있는 이런 데서 양들이 지내고 소들이 지내고 말들이 지내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네 온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쯤 되면은 조금 약한 것들은 다 도축을 한다라고 그래요. 어차피 이제 겨울에 먹을 양식들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말이나 소나 양이나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도축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도축할 때 주로 어떤 이제 동물들을 먼저 죽이냐면 약한 애들을 먼저 잡아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나머지들이 그렇게 해주고 있죠. 여기 몽골에 유명한 것이 고비 사막입니다. 이 고비 사막은 가볼 만한 곳인데 일단 열심히 걸어 올라가서 그 위에서 그 미끄럼틀 타고 쫙 내려올 수 있는 사막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번 올라가면 다시는 올라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몽골하면 유명한 곳이 이제 고비 사막인데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거의 하루를 차를 타고 가야 돼서 저희는 가볼 만한 어떤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곳인데 여기에 사막은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돌멩이들이 같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풀들도 좀 나 있고 뭐 이런 이제 상태라고 얘기를 해서 초원이 5분의 4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막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그 국토의 3분의 1이 이제 고비 사막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긴 나무는 없고 그 흙이나 이제 돌멩이 아니 그 풀이나 아니면 돌멩이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부분을 보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몽골하면 누구죠?
징기스칸이죠. 근데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그 다음에 잘 이렇게 만들어 본 분들이 있었었는데 13세기 초에 징기스칸이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 뭐 중앙아시아 대부분을 포함하는 모든 것에 그냥 거대하게 제국을 이렇게 형성했었었는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정복하고 나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하고 그냥 떠나버리고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징기스칸이. 그러다 보니까 정복은 해놓고 여기가 관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또 없어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1994년부터 1694년부터 1921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제 중국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었고요. 또 때로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러시아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이들이 받고 있어서 의외로 추운 도시인데도 여름이 되면 그 옷이 상당히 가볍게 여인들이 입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날씨는 뚜렷한 대륙성 기후로 강수량이 적고요. 기온 변화가 잦아서 온도차가 상당히 커요. 저희가 갔었을 때도 낮에는 25도에서 27, 8도까지 올라가고 저녁에는 14도, 15도 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계속 이제 일교차가 심하게 일어났는데 일주일 사이에도 온도가 계속 뚝뚝뚝뚝 떨어졌었어요. 저희가 올 때쯤 돼서는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추워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름이 딱 그때예요. 7월, 8월 이때쯤에 여름이고 이번에도 6월까지도 눈이 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갔었을 때가 가장 제일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근데 평균적으로 봤었을 땐 대부분이 겨울인 거죠. 그래서 영하 26도에서 영하 18도가 평균이라고. 평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하 40도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름은 이제 짧은데 17도에서 한 23도라. 이건 조금 오래된 데이터예요. 저희가 갔었을 때가 27, 8도까지 올라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몽골도 많이 더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비가 많이 안 오는 곳인데 제가 갔었을 때도 비가 몇 번이나 계속 왔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도로에 물이 가득 차요. 왜 그럴까요? 배수 자체가 없어요. 배수라는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비가 안 오는 거기 때문에 배수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 배수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냥 물이 이렇게 차버리는 모습이 되고 그리고 모기나 이런 것들도 별로 없었었는데 이제는 비가 조금씩 오고 그러니까 모기들도 많이 생기고 초원에 갔더니 막 그 날파리와 모기와의 싸움에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달라들고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 너무나 멋있을 거예요. 근데 서 있질 못해요. 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수량은 대부분 7월하고 8월에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는 몽골도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이제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정광 형제님이 NTM 저희 연대기 성경 공부 저희 같이 했었잖아요. 그 연대기 성경 공부가 그 NTM이라는 곳에서 나온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건축이라는 책인데 그걸 저희는 이제 집 앞에서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NTM이 어떤 것이냐면 미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서 완전히 오지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선교 훈련센터이기 때문에 정광 형제님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었을 때는 수도로 가지 못하고 오지로 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운드랑이라는 곳으로 갔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거기를 잠깐 다녀왔었어요. 울라바토르에서 저희가 차 타고 한 6시간 정도 가더라고요. 쉬지 않고 달려와야 되는 이제 상황이어서 한 번 딱 잠깐 화장실 가느라고 쉬었었는데 한 6시간 달려서 갔다가 또 오면 6시간 달려서 와야 되는 가는 만큼 와야 되니까 근데 그쪽에 처음에 2002년에 개척이 됐고 지금 이제 지방 그러니까 이 울란바토르를 빼놓고 나머지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도 이분들이 수고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형제님이 수고하셔서 아파트 1층 집이 아파트 1층인데 주변 사람들이 거기가 그 어린이집인지 아는데요. 아이들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생생 캠프 쪽에서 3번 정도 도와주기로 해서 이제 요번까지 3번을 마무리를 졌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유목 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또 대가족이 모여 있고 이러니까 아이가 중심이 아니라 어린이 중심인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법들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셨던 모습이었는데 생산 캠프에서 가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들, 아이들의 그 관계를 맺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나서 지금은 완전히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세 번째 이렇게 가봤었을 때는 참 좋은 모습이었어서 또 아이들한테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수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도분들이 몇 명이 안 계셔도 아이들이 30여 명이 모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고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나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연세 7, 80대신 70대신 분들도 오셔서 다 수고하고 계시고 다행히 주일학교 같이 다 하고 계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울란바토르는 2009년에 이제 박수 형제님, 정광훈 형제님이 처음 교회를 그 몽골을 개척해서 준비를 잘 해놓으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박수 형제님이 수도로 들어가셨어요. 울란바토르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한 4년 정도 같이 계시다가 지금 이제 정광훈 형제님은 국내로 이렇게 나오시고 박수 형제님이 전반적으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한 30명 되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성도 가정 아이들이고 외부의 아이들보다는 주로 이제 성도 가정 이제 아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날라라는 곳은 구원받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서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 이런 상태의 모습이고요. 이제 거기에도 이제 수고하고 계셔서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지금 모이고 있다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70이 넘으셨다 그러나 60이 넘으셨다 그러나 뭐 그러셔서 지금은 이제 사역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이제 젊은 가정들이 좀 필요한 모습들인 거고요. 바가노르는 감사가 되는 건 요즘 젊은 가정들이 좀 유입이 돼서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도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5년 전에 갔었을 때 바가노르가 아이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청년들이 몇 명밖에 없고. 근데 이제 지금 거기가 이제 도시가 좀 형성이 됐는지 젊은 가정들이 좀 이렇게 더해지고 또 그 불신 결혼했던 분이 나중에 남편이 회복이 되시고 남편이 주님을 믿고 뭐 이러면서 조금 더 활발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개척된 교회가 있는데 성근 화르흥이라는 곳인데 여기에도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모이고 있고요. 초이발산이라는 곳은 작년에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로 형제님이 나가서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하셔서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여기가 가는 데가 하루를 온전히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한 2박 3일 정도 가가지고 여기를 이제 좀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됐고 그 아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번에 그 교회에 있었던 아이들 중에 캠프에 참여한 아이가 한 13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이건 놀라운 거죠. 거기에다가 그 부모들이 나중에 데리고 올 때 못 왔던 아이들은 그 부모들이 태우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거의 한나절 그쵸 한나절에 하루 정도 걸린다 그러죠. 저희가 여기까지 갔었을 때 1시간이니까 거의 그쵸 9시간 10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를 부모님들이 데려다 줬다는 건 아주 이건 특별하고 놀라운 역사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3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뭐 기껏해야 한 3, 4명 올까 싶었는데 부모님들이 보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먼 거리를 갔다 아이들을. 그래서 또 그 아이들이 그냥 이제 어떤 캠프를 한다니까 왔었다가 이제 같이 말씀 듣고 관계를 맺고 이러고 나서 아이들이 가면서 나 이제 교회 잘 나올게요 이러면서 갔다라는 얘기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정도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어져 있고 그 열정적으로 이런 그 섬김의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출발부터 이제 시작해서 저희가 36명이 같이 모여서 출발을 했습니다. 갈 때면 상당히 생기 있어 보이죠. 올 때 보면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울란바토르에 도착해서 박수영 형제님 만나고 준비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버스 타고
이때만 해도 몽골의 날씨 봐라, 뭐 그 구름 봐라, 이런 구름 볼 수 없었다, 뭐 그래서 너무 좋아했던 이런 시점이었죠. 구름이 그냥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 같은. 그리고 구름이 층으로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예. 우리나라에서 이게 구름을 보면 그냥 하나로 보이잖아요. 근데 위에서 이제 층이 보여요, 이런 층들이. 가뜩이나 이제 저희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지 구름이 좀 가까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원이다 보니까 그냥 펼쳐져 있잖아요. 그냥 쫙 펼쳐져 있는 모습들이라 구름들이 너무나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갔었을 때가 지금 시점이 한국의 비자가 12월까지 면제예요. 그래서 한국 비행기를 딱 타고 가는데 거의 다 한국 사람 다 타고 꽉 차서 갔거든요. 올 때도 꽉 차서 오고 한국 사람들이 엄청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관광하시는 거죠. 여기가 이제 울란바토르 교회입니다. 저희가 도착하고 나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갔죠. 지금 이제 건물을 지은 교회고요. 지하 위에 보시는 곳은 오른쪽 그게 이제 지하 쪽인 거예요. 밑에도 지하고요. 그다음에 맨 끝에 있는 쪽이 2층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분반하고 있는 모습이었었어요. 저희가 갔었을 때. 그리고 이쪽은 지금 학생부실로 지금 쓰고 있어서 자매님이 뭔가 준비하시고 있는 거 잠깐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다 한 얘기가 우리 교회하고 똑같다고. 또 옆에 이거 색도 파란색이라고. 저는 이게 파란색이라는 거 이 사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가서는 전혀 생각 못 했었는데 주혁 형제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하고 색도 똑같네요. 신기했습니다. 네, 주일 예배는 그날따라 조금 전에 밀양 서북교회에서 7명 정도 이렇게 같이 오셔서 밀양 서북교회 형제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밀양 서부에 계신 분 중에 그 몽골에 계신 분이 계신데요. 그래가지고 교회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몇몇 분이 이렇게 같이 오셔서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기 선교팀 16명하고 또 울란바토르 교회 성도님이 정확하게 제 세지를 못해서 이건 그냥 약으로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성도님들하고 같이 저희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이제 형식에 대한 거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조금의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거니까 또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문화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시작 전에 이렇게 성경 읽고 이렇게 한 형제가 주도하면서 성찬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요. 옆에 이제 우리처럼 뭐 찬양하고 이러면서 그 성찬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성찬 때 여기에는 한 분씩 나와서 이렇게 뛰십니다. 저희는 이제 잔이 돌잖아요. 여기는 사람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몽골은 그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문화예요. 게르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잘 이렇게 그 손님 대접을 잘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데, 성찬이 있는데 안 주고 이렇게 넘어가면 상당한 모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위에서 얘기해서 주님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고백하신 분들이 오셔서 떡과잔에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아서 안 나오시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지금 떡과잔을 이렇게 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그 연보함이 뒤에 있어도 저희 자연스럽게 연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헌금통이 돌고 있죠. 저 끝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헌금통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저희 모임 중에도 헌금통을 돌리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랑 맨날 헷갈리는데, 이제 이 이야기는 사람을 돕는 연보에 대한 얘기예요. 11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3장 3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 가셨을 때, 교회 그 성당에 이렇게 가셨었을 때 연보하면 연보를 넣는 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두 렙돈을 넣었던 과부는 저 여인은 두 렙돈을 냈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부자는 많이 냈지만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그 막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연보함이 돈다 그래서 이것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어쨌든 제 사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찍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밀양 서부 형제님 가운데는 밀양 서부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같이 특송해 주시고 밑에는 저희 같이 갔던 청년들이 같이 특송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이제 다른 일정들을 이렇게 같이 소화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캠프를 진행하게 되는데 갓조르즈 서지원 캠프장이라 그래서 서지원이라는 그 선교사가 만든 캠프장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적혀 있는 모습도 저희 이제 볼 수 있는데 한국 학생들이 8명, 교사가 28명, 그리고 몽골에서 학생이 한 11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교사가 한 40여 명, 그리고 식당 보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 더위에, 거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더위에 그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호텔에도 에어컨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거기는 에어컨이 이렇게 의미가 없는 곳이 됐어서 웬만한 이제 캠프장이나 이런 곳에는 아예 에어컨이란 자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한글로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서지원 선교사 기념수양관이라고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지금 적혀져 있는 거고 이제 밑에 이쪽 밑에 보시는 오른쪽인가요? 왼쪽이 이게 게르입니다. 우리는 게르라고 부르고요. 쓸 때는 게르라고 쓰는데 읽을 땐 기르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기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 내부의 모습이라서 저희는 기르에서 자고 저기 수양관 같은 데는 이제 학생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이렇게 자는 그리고 또 몽골 교사들도 저기서 같이 자서 그리고 화장실은 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그 같은 화장실에 밖에 나와서 화장실을 써야 돼서 화장실 한번 가려고 그러면 이건 작정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감사가 됐던 건 예전에는 그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이번에 수세식으로 바뀌어서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 하나만 해도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길에 물이 좀 나와서 머리라도 감을 수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그런 것도 안 됐었는데 맨날 이게 떡 쪄가지고 다니면 어떡하나 이제 고민했는데 그나마 물이 좀 나와서 그 머리는 감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같이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그 고등학생까지 지금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이고요. 위에 쪽 보면 이제 찬양 같이 드리는 거고 이쪽 밑에 왼쪽에 있는 부분이 그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그 형제입니다. 그 형제님이 그 지금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저 밑에 이렇게 보면 아이디어들이 참 좋더라고요. 이름표에다가 어떤 동물 모양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어줘서 한 사람이 물컵을 이렇게 딱 들고 병을 들고 거기 그림 뭐 양 그림 그려져 있는 거면 딱 들고 자 양 있는 애들 뭐야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아이들이 팀별로 확 나눠져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분들이 준비한 모습들이 참 재밌었다라고 이렇게 보았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줄 때 처음에는 저희가 다 캠프를 진행을 해줬고요. 두 번째는 저희하고 몽골하고 반반했고 이번에는 그쪽에서 다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일부 지원해주는 그래서 뭐 저희들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뭐 찬양 좀 보조로 도와주는 것들 뭐 이런 이제 보조 역할을 이번에 좀 많이 했던 상황입니다. 네, 제가 사진을 찍은 저 위쪽에 가운데 아이가 처음에
5년 전에 갔을 때 요만한 아이였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커 있는 상태의 모습이었고, 밑에 이제 아이들 팀별로 나눠서 뭐 준비하는 모습들, 또 맨 마지막에는 저희 같이 가셨던 분들,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분들이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앙비어사에 나가가지고서는 밖에서 하더라고요. 오후 시간에 그날따라 엄청 더웠었어요. 또 일요일도 안 그랬는데 월요일날 엄청 덥더라고요. 햇빛이 진짜 강렬하게 치는데 아무런 상관없이 애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초원에서 지금 그 게임들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게임들도 참 많은 거 준비해서 더잘 신경을 참 많이 썼다라고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은 분반 공부하고 있는, 말씀 끝나고 나면 분반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분반 공부하고 있는 이제 모습이고요. 거기에는 한국 교사도 앉아 있는데 뭔 소리 하시는지 모르면서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몽골 교사들하고 한국 교사들하고 같이 회의하는 시간들 잠깐 통역하시니까요. 그 시간에는 통역을 해주시니까 같이 이제 뭐 그 다음날 뭐 할지에 대한 것들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듣고 또 해야 될 얘기들 같이 나누고 이런 시간들에 같이 이렇게 갔고요. 맨 밑에는 청소하는 건데 대걸레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대걸레를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대걸레가 없고 그냥 밀대 나무 같은 거에다가 그 헝겊을 껴가지고 닦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게 나무입니다. 나무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거기다 지금 헝겊 이렇게 돌린 거예요. 저게 지금 청소기입니다. 저거 갖고 청소했어요. 한국에서 한 가지 준비한 거는 이제 그 가방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들 이걸 이제 만들기를 한국에서는 하나 이렇게 준비하고 오른쪽 맨 위쪽에 보면 형제님들이 한 끼 식사는 우리가 담당한다 그래서 형제님들이 이제 식사를 담당하는 건데 두 분 서 있는데 가운데 있는 분이 요리사세요. 저 조그마하신 분. 사실은 되게 작아 보이시지만 등치가 이러신 분입니다. 가운데 멀리 있어서 작아 보이시는 거지. 그분이 요리사래서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봉동교회에서 오셔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아이들 만들기 하는데 그냥 가방에다 그림 그리는데 너무 즐겁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몽골 성돈 교사들이 준비했던 게임인데 뭐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몇 가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게들 이렇게 준비를 했어서 오히려 한국에 가서 갔던 교사들이 다 찍어와서 우리 교회도 가서 해야지 모르면서 다 찍어온 모습들이에요. 그 마스크에다가 좀 맨 끝에 보면 찬혁 형제 있죠. 그 마스크에다가 그 탁구공을 넣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툭 쳐서 이 저기 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재밌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이게 톡 치면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녀요. 집어넣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참 많이 웃었습니다 보면서. 이제 한국 교사들이 가서 무언극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위쪽에 있는 왼쪽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또 반별로 나와서 같이 발표하는 시간들 뭐 이런 시간도 가졌고 맨 마지막에는 그 끝나고 나면 팀별로 와서 사진 찍는 이 현수막을 맨 끝에 보시면 현수막이 되어져 있는데 옆에로 이렇게 파란색이 이렇게 보이죠. 예. 이게 그 사진이에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 그랬더니 저희 2018년에 갔었는데 6년 전에 갔었는데 2018년에 있었던 사진들 그것을 이제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예. 제 얼굴을 하나 겨우 찾았습니다. 여기서 단체 사진에서. 그리고 이제 달란트 시장을 해서 달란트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고품들 아니면 물건 좀 사고 해서 오랫동안 모았어요. 한 분이 이게 모아서 준비하셔가지고 그것을 몽골에다 택배로 보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뭐 옷들이 다 보시면 알지만 중고잖아요. 뭐 이런 수세미나 새 거지 대부분 이제 중고들이고 이런 거였는데 하나도 안 남았어요. 싹 없어졌습니다. 남자아이가 왜 여자 옷을 이만한 걸 사는지 모르는데 사가더라고요.
엄마 갖다 주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아주 옷 싹 나가가지고 예. 저희들도 너무 많아서 저희 또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었거든요. 네, 좀 말씀을 드려서 준비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에 이제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2박 3일의 캠프를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 교사 워크숍을 위해서 1시간 정도 거리되는 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테를지라는 곳인데 이제 여기에는 몽골 교사들 뭐 한 3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선교팀하고 같이 가서 그곳에서 같이 워크숍을 이렇게 가졌는데 같이 만나서 얘기할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또 장소를 구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그냥 바깥에서 메뉴에 있거든요. 바깥에서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몽골 성도님들이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우리는 또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 걸 이제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거기 자매님들도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자매님들이 더 잘하시는 게 사실은 동남아나 이런 쪽은 그 모계 사회잖아요. 남자들은 좀 무능한 부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쪽 나라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 머리도 좋으시고 공부도 더 많이 하시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요. 자매님들 얘기하시는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그런 잠깐 아침에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워크숍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찬양에 대한 부분들, 좀 개인적으로 교사 교육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부분들은 제가 하고 그리고 교회에 있었던 사례 발표들 뭐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서 주일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뭐 학생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워크숍을 이제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보자고 그래서 거리가 한 600km 정도 되는 데를 달려갔어요. 아까 부산까지가 몇 킬로라고요? 477km라고 말씀을 드렸죠. 쉬지 않고 가더라고요. 근데 갈 때 비가 내렸어요. 그쪽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가 내리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출발을 했는데 비가 내리면 초원에 어느 정도만 좀 달리면 그 다음부터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포장이 안 돼 있어요. 포장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살아가는 길은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초원 안에.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출발했는데 결국은 차가 빠졌죠. 그래서 이 빠진 것부터 보여드리면 이게 차가 빠져가지고 지금 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오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뭐 11시, 10시 뭐 이 정도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내려서 그 다른 그 성도님들이 차들을 막 갖고 오셔가지고 성도님들 차를 타고 나머지 이제 다 이동을 하고 차를 거기다 냅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화를 해서 견인차, 요즘 보면 트럭 있잖아요. 견인차가 여기는 없어서 트럭을 섭외를 한 거죠. 트럭을 섭외해서 좀 빼달라고 오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분이 언제 왔냐면 오후 3시인가 4시인가 왔어요. 돈을 다 붙였는데도 안 오고 결국은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그 운전사 그 차를 타고서는 왔었을 때 겨우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와이어를 안 갖고 왔대요. 그럼 왜 온 거야?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이 가서 와이어를 또 갖고 와가지고 제대로 된 성교 체험을 한 거죠. 몽골 분들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저희가 이제 거기 체험을 끝내고 와서 이 버스로 다시 왔는데 버스에 와가지고 2-3시간 동안 초원에서 그냥 있었어요. 그 보실 때 보면 초원이 멋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가서 서 계시면 모기, 날파리 엄청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있으면서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원으로 가야 돼요. 안 보이는 곳으로.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날라드니까.
예, 빠지고 났더니 이제 지금은 이게 깊이가 잘 안 보이시는데 완전히 이렇게 쑥 들어가 버려가지고 차가 못 나오는 이런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그 여기 가다 보니까 그 저런 그 미신적인 부분들, 이 샤머니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저런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었고, 저 끝에 있는 게 화장실입니다. 초원에 그냥 저렇게 딱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딱 가보시면 가운데를 나눠서 여긴 여자, 여긴 남자예요. 여기 여자 남자 쪽에서 딱 보니까 여자 쪽에 소리가 다 들려. 막 하나 따 있어요. 근데 뭐냐면 남자 쪽도 마찬가지고 여자 쪽도 마찬가지고 구멍만 파여 있는 재래식 화장실. 형제들이 인생 최악의 화장실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저는 군에서 많이 경험했던 것이라서 그렇게까지 큰 적이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그런 화장실에 이렇게 다녀왔었고요. 달리면서 찍은 사진인데 멋있죠. 가서 보시면 진짜 하나님의 그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들 그런 게 너무나 좋습니다. 구름을 보면서 진짜 저 멋있다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에 보면 저희가 유목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실질적인 게르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성도님들이 사시는 곳은 아니었고 성도님들의 친척분이 사시는 곳이라서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거기 이렇게 가게 됐었는데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그 음식 이름이 있더라고요. 뭐였지? 허럭이라는 음식인데 염소 음식이에요. 염소를 잡아서 딱 가자마자 뭐 새까만 게 걸려 있더라고요. 저 옆에 이제 안 보이실 텐데 우리처럼 돼 있는 끝에 새까만 게 걸려 있어요. 지금 뭔가 그랬더니 우리한테 주겠다고 염소를 벗기셔서 그 가죽이 걸려 있는 거였었어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딱 들어가니 저기 이제 잘라놓은 생고기 위쪽에 그 밑에가 만드는 방법인데 독특하게 어떻게 만드냐면 돌멩이를 그 달궈요. 돌멩이를 달궈서 고기를 놓고 고기 위에다 저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덮고 이제 찌는 뭐 이런 이제 전통 음식을 만드는 부분인데 이제 저기 계신 분이 제 위에 왼쪽 있죠? 거기 오른쪽이시네요. 거기 보면 저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주인분이셔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잠깐 이렇게 사진 좀 찍었었고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안 먹을 것 같잖아요. 저 밑에 끝에 보면 자매들이 엄청 열심히 잘 먹고 있죠. 내장도 맨 처음에 내장을 먹고 그다음에 고기를 먹었는데 진짜 실질적인 내장이에요. 뭐 간, 심장, 허파 뭐 이런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그 곱창이죠. 예. 그 곱창도 맛봤는데 처음에 가죽을 보는 순간 이게 선입견이 딱 들어가지고 네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봐서는 안 될 것. 제가 사진을 안 찍어 왔는데 봐서는 안 될 것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만들면서 야채도 조금 이들은 야채를 잘 안 먹어요. 근데 야채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물 하나에다 모든 야채를 다 씻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써요? 새카매요. 새카만데 계속 씻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이게 몽골 분들의 일반적인 생활이에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냥 그 물 하나에다 모든 걸 다 해요. 한 요만큼만 받으면 거기에다가 그 쌀 씻고 뭐 씻고 뭐 쌀은 아니겠죠. 뭐 과일 씻고 이런 거 다 씻고 나중에 거기다 설거지하고 뭐 다 네, 자매들이 잘 모르지만 거기다 씻으면 저기 상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도 뭐 좋은 체험을 했고 이분들이 얼마나 열악하게 사시는가라는 부분들 또 그렇게 열악하게 사셔도 손님이 왔다고 손님 뭔가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 참 이게 너무 감사가 됐었고 올 때도 나름대로 또 조금 선물들을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기념품을 조그마한 거 이렇게 더 준비하셔서 주셔가지고 참 감사히 받아서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다시 울란바토르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송유사 형제님하고 각소 형제님하고 이제 사진 찍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저 맨 끝에가 이제 인천공항이에요. 솔직히 인천공항 버스 타기 전에 아침에 9시 반부터 출발을 했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9시 좀 넘더라고요. 아니죠. 저기가 일곱 저희가 버스 탈 때가 7시 반이었었어요. 저녁 7시 반.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9시가 조금 넘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막 헤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거기서 8일 동안 정신없이 지내고 집에 9시 넘어서 와서 메시지 준비하느라고 준비해서 3시 넘어서 자고 그랬더니 지금 막 헤매고 있죠. 예, 거의 갔다 와서 몽골의 작은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냈던 그 헌금 그것을 갖고 요번에 몽골 캠프가 같이 운영이 된 거예요. 저희 비행기표 외적으로 나머지 이제 좀 그 개인마다 얼마씩 해서 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부를 갖고선 캠프가 운영이 돼서 몽골 자체적으로는 그런 캠프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물질적인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간 게 그런 물질만 갖고도 충분한 도움이 되었던 상황이었었던 거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 이런 것들 좀 알려줄 수 있는 시간들이었었던 거고 캠프 교사들에게 조금의 어떤 교육들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게 좋은 부분이고 또 말이 통하지 않지만 교사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쪽 교사들이 많이 보았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열정 그런 수고들 이런 것들을 보아왔었고 이제 갓 졸업한 형제가 22살인가 21살인가 그런데 아까 그 성찬 집례한 형제거든요. 제 이삭이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그 김창규님 아들 김이삭이하고 너무 닮아서 딱 앉자마자 우리 이삭이 아니야 이삭이 아니라고 막 이랬었어요. 너무 닮았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22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회계사 공부를 끝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지금 직장을 안 들어가고 배우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갖고 있는 열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열정들이 있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분들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죠.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런 어떤 열정들을 저희들이 보고 와서 아마 우리 청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온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유익을 얻었을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저도 나름대로 주님께서 이곳을 왜 보내셨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왔었는데 버스를 타고 오면서는 이런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 환경인가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가졌습니다. 김혜자 씨 아시죠? 예, 그분이 쓴 책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분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하게 갔었을 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러는데 딱 끝나고 나면 본인은 호텔에 가서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샤워하고 그 목욕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더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이중적인가 그 아이들에 관해서는 막 아파하고 막 이러면서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나의 편안함을 찾아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들 근데 동일하게 저도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적지 않게 많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들하고 있었을 때는 뭔가 도움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숙소에 오면 좀 더 편하기를 원하는, 좀 더 좋은 환경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었고 또 우리가 섬기는 이 한국에서의 복음의 사역들이
참 편안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의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숙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여전히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넘었어요. 예, 그 문고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얼마만큼 놀라움의 역사를 만들어 갈지 저희가 함께 기대하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